독특한 맛과 향 때문에 음식의 양념으로 사용되어 온 향신료. 이제는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통 향신료들의 효능이 크다는데 전통적인 그런 향신료들은 현대인에게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성인병 또는 암 예방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인들이 맺기 먹는 향신료 강황. 강황의 노란색 성분 커큐민은 최근 의학계의 큰 화두다. 그 커큐민의 항염증 효과는 곧 다양한 인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수천 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향신료. 건강의 묘약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향신료의 비밀을 밝혀본다. 12월 25일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는 기념일이죠. 성경을 살펴보면 당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의 페르시아 지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온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아기 예수께 전하는데요. 바로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모략입니다. 세 가지 모두가 당시로서는 아주 고가의 진귀한 물건들이었죠. 특히 이 모략의 경우에는 짙은 향과 톡 쏘는 쓴맛을 가진 향신료인데요. 당시 약으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라를 만들 때 방부제로도 사용됐습니다. 이런 다양한 용도 때문에 황금과 같은 가치로 통용될 정도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향신료란 식물의 꽃과 열매, 씨앗, 뿌리, 나무 껍질 등에서 얻어내는데요. 독특한 맛과 향 때문에 음식의 풍미를 돋우기 위해서 양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향신료라고 하면 후추나 정향 같은 이국적인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음식에도 향신료는 아주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김장철이 오면 주부 이하연 씨의 손길도 바빠진다. 솜씨가 좋아 김치 명인으로 불리는 그녀는 김장의 성패가 신선하고 다양한 재료 맛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특히 김장 양념의 재료가 되는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와 같은 전통 향신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특히 그녀는 향신료 중에서도 고추씨를 빠뜨리지 않는다. 고추씨는요, 톡 쏘는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치를 오래 보관하게 해요. 살균작용을 해서. 향신료는 각각의 강렬한 색을 가지고 있는데 고춧가루의 붉은색과 마늘, 생강, 고추씨의 노란색, 그리고 파와 무청의 푸른색이 섞이며 음식을 더욱 먹음직스럽게 해준다. 김치는 이렇게 우리의 전통 향신료가 모두 담긴 대표적인 음식이다. 이 김치에 다 들어간다고 하죠. 마늘, 파, 생강이 다 향신료잖아요. 근데 각가지 개인에 들어있는 그런 영양소들을 김치라는 하나의 음식으로 모든 영양소를 종합적으로 이 김치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게 그 향신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거의 모든 음식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단골 향신료. 파, 마늘, 양파, 고추, 생강. 이 5가지 향신료는 최근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효능이 있음이 밝혀져 주목받고 있다. 2003년 한 저명한 학술지에는 암 예방 효과가 큰 식품으로 고추, 생강, 마늘을 꼽았다. 이들은 항암 효과 외에도 뛰어난 항염증 효과를 가져 심혈관 질환, 당뇨와 같은 성인병부터 감기까지 다양한 질환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향신료 중에 고추, 생강, 마늘 그리고 양파에 존재하는 화학물질들이 최근 보고에 따르면 암 예방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킴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전통요리연구가 심영순 씨.
그녀 역시 한국 음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이 5가지 향신료라고 말한다. 찌개부터 조림, 그리고 반찬에 이르기까지. 이걸 양념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식입니다. 이 생식을 우리가 항상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심영순 씨는 한국 음식 맛의 기본은 전통 향신료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녀는 결혼한 두 딸에게 늘 향신료를 쉽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먼저 마늘, 생강, 양파 등 전통 향신료들을 미리 강판에 갈아 놓은 뒤 즙을 낸다. 이렇게 미리 향신료 즙을 만들어 보관해두면 이후에 요리에 활용하기도 좋다. 깔끔하죠. 쏴네 아주. 그 생강과 마늘 맛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음식으로 이렇게 익혀지면은 얘가 달큰한 듯 하면서 향이 아름다워서 이 양념을 넣어서 음식을 해놓으면 환상적인 맛으로 변해. 이렇게 해서 향신료 즙에 생선이나 고기를 재워두면 불필요한 냄새는 제거하고 음식 고유의 맛만을 살려주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이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한국 음식은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가진 양념이 들어가서 그 음식하기가 번거로워요. 그러나 이 양념을 이제 그 간단하게 집에서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미리미리 만들어서만 해놓으면 냉장고에 넣어놔도 제가 만든 그 향신장즙, 기름 이런 것들은 거의 집에서 만들 수 있게 제가 다 가르쳤거든요. 최근 외식 인구가 늘어나며 한국 음식 맛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통 향신료는 예전만큼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대표 향신료 파, 고춧가루, 마늘은 30년 전에 비해 크게는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소비량이 줄었다. 전통적인 향신료들은 강력한 그런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고 또한 체내에서 항염증 작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향신료들의 섭취를 줄인다면은 이러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원군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초래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한방병원 조제실.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향신료 중에는 한의학에서 약재로 이용되는 것들도 있다. 특히 정향이나 계피, 귤 껍질로 알려진 진피 등이 그렇다. 정향이라는 약입니다.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요. 인도 등지에서는 향신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맛이나 향이 있습니까? 맛을 보게 되면은 입이 화해지면서 코가 화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일부 처방에서는 중요한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작팀은 약재함에서 또 다른 낯익은 약재들을 발견했다. 생강과 팥뿌리를 말려놓은 것이 그것. 흔히 버려지기 쉬운 팥뿌리 부분은 총백이란 이름의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다. 네, 이게 팥뿌리인데요. 밑에 부분을 총100이라 하고요. 팥뿌리 중에서 하얀 부분을 총100이라 하고 위에 파란 부분을 총이라 합니다. 생강과 더불어 감기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의학에는 약식동원이란 말이 있다. 약과 음식은 그 뿌리가 같다는 말로 평소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 약과 같은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 향신료는 바로 약식동원의 대표적인 예다. 특히 향신료이면서 이는 약재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다 따뜻한 약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육두구라든지 소해향이라든지 대해향, 계피, 또 마늘이라든지 또는 그 정향이라든지 그런 약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재를 사용하는 이유는